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 중동 지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란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교민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항기라든지 군항기를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민의 안전에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중동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6% 정도 급락을 하고 또 사이드카도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심리가 네네. 요동을 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오늘 국회에서도 또 민주당에서 그 외교부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응 TF가 가동 중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그 외국 순방 중이시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귀국을 해서 국민들의 이런 그 안전에 관한 좀 더 실질적인 그러한 보호를 위한 TF나 아니면 방안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국제 유가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또한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나라 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도 또 신속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정도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주 안에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가 사실 굉장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국민들의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또 중동에 나가 있는 그 한국 교민들에 대한 그런 안전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귀국을 원하는 그런 그 한국 교민들이 있다고 하면 수송기를 지금 파견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또 데려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동 지역 13개 나라에 우리 국민이 한 약 2만여 명 정도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이 가장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만 1,000명 중에 정말로 위험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의 근처에 갈 수 있는 분들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군항기나 민항기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실 주말에도 우리 에너지 수급 문제를 놓고 기후에너지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나 관계장관들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정 간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국민들께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조금 더 기민하게 정부 측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진다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약 2만여 명이면 상당히 좀 많은 네. 숫자여서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네네. 지금 이란이 이제 미국의 공격으로 이제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어떠한 그런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접 9개국에 무차별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라크, 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 오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이란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있는 그런 한국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일촉즉발의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것은
빨리 군용기나 또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이러한 좀 그 교민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요. 물론 그 각 나라의 또 대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외교부 장관이랄지 차관이 빨리 중동으로 가서 이런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고위 관계자가 중동에 빨리 가서 네. 오히려 그 직접적으로 또 현장 상황을 현지에서 또 파악을 하고 현지에서 어떤 그런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저는 중동의 고위 관계자가 빨리 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그 중동의 13개국에 있는 그런 또 대사관과 또 긴밀적으로 또 연락을 취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사실 교민들이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심리적 안정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또 도착을 할 것이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또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사관 직원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부의 저는 그 신속한 또 그 중동의 파견도 굉장히 중동의 출장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 교민들의 상황을 하루빨리 파악을 해서 원하는 그 한국 교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귀국을 시키고 또 못 대한민국에 또 어떤 그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경우는 또 현지에서 또 굉장히 신속하게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 지금 급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지에서 어떤 지금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컨트롤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사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민들이 실제로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없게끔 촘촘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사관의 역할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란에 의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란에서 쏜 미사일로 우리 교민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이란 대사관뿐만 아니고 중동 전체의 대사관에서 우리 교민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언제든지 수송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하루빨리 중동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뭐 장관이랄지 차관이랄지 그런 고위 관계자들이 오히려 중동으로 가서 현지에서 실시간 파악을 하고 또 현지에서 또 그 대응을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빨리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이것이 대통령께서 좀 외국 순방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혹시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중동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예측 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지상군 투입 문제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글쎄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도 이번 이제 공습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까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란의 이렇게 큰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메네이라고 하는 이란의 수장만 제거하게 된다면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나흘이면 끝난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란 내부에 있는 반미 정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상군 투입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그 지상군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 지금 충돌 그리고 뭐 전쟁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의 입지도 더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또 가을에 있을 뭐 이런 그 선거, 네,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미국, 그러니까 이란 침공에 대해서, 이란 공격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위협이 있어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물론 또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그런 그 확증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한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그 이란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란이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고도화된 뭐 핵무기랄지 아니면은 또 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을 하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임박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제로 실존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차제의 이런 그 이란 공격이 3, 4주 이야기한 그런 4주 정도를 지나서 더 장기화된달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상군까지 파견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을에 있을 이 좀 선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모든 국가가 그렇듯 자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실제로 삼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들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유럽이나 뭐 각 국에는 미국 대사관이 모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 종교와 중동과 관련돼 있는 각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제3국에서, 중동이 아닌 3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향한 테러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오히려 뭐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이러한 그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 유가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국내 뭐 물가랄지 아니면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호르무즈 지금 해협을 좀 봉쇄하겠다, 지금 이란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의 한 80% 정도를 오히려 이제 중국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중국에 수입되는 그러한 원유가 지금 제한적으로 급속하게 급감을 할 경우에는 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불똥이 한국에 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원하는 것은 이 이란 그 공격이 하루빨리 오히려 그 종지부를 찍는 것을 아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키를 물론 대한민국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이제 달러가 또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되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에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민 보호를 위한 그 외교부 고위 간부의 또 그 중동 그 파견으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를 그 중동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증시랄지 또 뭐 물가, 또 어떤 그런 석유 뭐 이런 것에 미칠 영향을 좀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이러한 팀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3월 6일에 그 외통위가 국회에서 열려서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하고 치밀한 그 정보를 통해서 예견을 하고 그러한 그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물가 관리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원유에 대한 그런 관리 또 원자재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실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네. 거기에도 국방부뿐만 아니고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핵심 멤버로 들어가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이미 논했고요. 국회에 와서도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고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수급 문제는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 상황에는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주한미군의 전력 일부가 중동에 파견될 수 있다 이런 좀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제 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네네. 아시아에 있는 뭐 여러 그 나라에 있는 그런 그 미군들이 또 중동에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을 뭐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좀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또 체포를 했고 이번에 또 이란 또 공격으로 또 하메네이 또 그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지금 불안도 사실 심상치가 않다는 그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생각을 네, 할 그래서 것인가 이 이제 부분에 그런 대한 면에서도 주한 미군의 주둔이랄지 아니면 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중동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북한의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중동의 교민 안전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북한의 동태를 실시간 또 잘 또 체크를 해서 어떤 그런 그 우발적인 사태랄지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동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보십니까? 방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이 중동에 파견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비추어 보면 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이 파견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한미군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결정을 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권 이슈보다는 이 중동 지역 상황을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